네, 선선한 바람도 왔고 김민아도 왔습니다. 목요일 뉴스 리액터 김민아 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날씨가 좀 괜찮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좀 바보예요. 아, 적응의 동물? 예. 분명히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실은 근데 어떤 연도에는 30도 되면 진짜 말도 안 된다. 31도 되면은 죽겠다 그랬는데 36도 막 이러던 상황에 30도 되니까는 야 드디어 살 것 같다. 지금 그럼요. 이런 기분이 들잖아요. 네, 사람은 좀 바보다. 네, 적응의 동물 아름답게 표현해 보면서 첫 번째 바보들이 뉴스. 모여서 뉴스 얘기한다 이제. 자,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보시죠. 네, 윤석열 체포 재집행 실패. 네, 또 실패했습니다. 네, 이 더운 날에 정말 화가 나는 소식인데요. 또 윤석열 씨가 체포를 거부를 했습니다. 체포라는 걸 거부할 수 있는 건지도 처음 알았는데 아무튼 오늘 오전 8시 25분쯤에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하러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윤석열 씨는 완강하게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공정하게 윤석열 씨 변호인단의 말을 빌려서 상황을 설명을 해보자면요. 윤 전 대통령은 나이가 65세로 노인에 해당한다. 강제구인 과정에서 젊은 사람들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윤 전 대통령의 양팔과 다리를 붙잡고 그대로 들어서 차량에 탑승시키려 했다고 하고요. 이어서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다시 의자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을 의자째로 가마처럼 의자째로 들고 같이 들어옮기려 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확 빠졌고 윤 전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윤 전 대통령의 허리가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했고 팔을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윤 전 대통령이 팔이 빠질 것 같다. 제발 좀 놔달라라고 말을 해서 강제력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꾸 웃음이 나서 죄송한데 사실 평범한 피의자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특검팀은 결국 부상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1시간 15분쯤이 지난 9시 40분쯤에 집행을 중단을 했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늘까지인데 특검팀은 다시 이 영장을 발부받을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씨의 아내 김건희 씨도 조만간 구치소에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이제 엄청난 부부인데 김건희 씨는 어제 처음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특검팀이 하루 만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 김 씨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와중에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그래도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서도 이들과 부정한 거래를 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긴 했는데 아무튼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는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김건희 씨 구속영장 심사가 잡혀 있다고 합니다. 네, 정치평론의 정석 김민아 총통이라는 댓글들이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씨 쪽의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것이 강요죄이자 가혹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직권남용죄가 된다라는 주장도 오늘 변호인들이 펼쳤어요. 네. 네, 반인권적이고 강요적이다. 네. 중요한 주장인데 좀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 변호인이라는 사람들이 저는 법률가인지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어차피 가봐야 진술을 안 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체포영장 집행은 망신주기다. 이러한 논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그럼 예를 들면 저를 잡으러 왔을 때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포영장 발부되고 왔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가서 어차피 묵비권 행사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가봐야 실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체포영장 집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행하러 오신 우리 수사기관의 분들이 그러시구나. 묵비권 행사할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갑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강제력을 사용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물리력을 사용하여서 데리고 오라는 게 체포영장의 취지예요. 그러니까 오면 됩니다. 본인이. 오지 않으니까는 들고 오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 대단한 것이 대단합니다. 이분이 진짜. 윤석열이란 분은 진짜 대단하다. 왜냐면 이 윤석열 변호인단의 주장에 의하면은 젊은이 10명이 지금 그렇죠. 덤벼든 거잖아요. 예,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네. 네. 제가 이 몸무게 한 85kg, 6kg 되는데 갑자기 공개하시는 172cm에 몸무게 한 85, 86 되는데 건장한 10명이 오면은 제가 당해내지 못하죠. 당연히 저는 들려갑니다. 그냥. 옛날에 제가 이것 좀 했지 않습니까? 네. 팔뚝질. 이거 좀 하는데 경찰이 한 3명인가 왔는데 바로 제압됐어요.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네. 바로 꼼짝 못합니다. 팔 꺾이고 바로 땅에 처박혔어요. 처박히고 왜냐면 누가 이제 다른 분이
체포가 되는데 예. 거기도 그분을 체포하려고 하기에 제가 아니 잠깐만요 이랬는데 말리다가. 잠깐만요 했는데 바로 예. 내가 끝장이 나더라고요. 그럴 정도인데 그 10명이 지금 달라붙었는데 그 어쨌든 간에 못 옮긴 거 아닙니까? 예, 20대 김민아는 3대 1도 힘들었는데 지금 네. 60대 윤석열은 10대 1도 이기고 있다. 그 뭐 이긴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왜냐면 예. 조심조심 하긴 했겠죠. 실패시켰으니까. 네, 조심조심 하지만 거기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길래. 팔이 얼마나- 빠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 팔 빠질 것 같아 하지 마 이랬겠습니까? 으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특검과 구치소 사람들도 야 오늘 이거 못하면 또 욕 엄청 먹고 이거는 우리만 나쁜 놈 되니까 특히 법무부 장관까지 이거는 협조하라는 지시가 예. 내려왔으면은 이제는 해야 된다. 구치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특검도 의지를 갖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못했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저항을 한 것이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어마어마한 저항을 했는데 무슨 지금 건강 얘기를 하고 무슨 뭐 65세 노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야 아직도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건강을 되찾고 있다 이분이 오히려. 건강을 되찾고 있나요? 네, 거의-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긴 하니까. 네, 규칙적인 생활과 그다음에 영양의 균형이 맞춰져 있는 음식과 금주. 그렇죠. 금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고 기운이 펄펄 나는 상황이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댓글창에서는 영상을 공개하면 될 일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요. 바디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지금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공개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답답함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긴 합니다. 그리고 특검이 이 정도 되면 무능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꽤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특검 무능론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아, 근데 이제 현실적인 한계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저 같은 사람이면은 아마 좀 10명 왔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옮기기 쉬웠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문제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예. 네. 그리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10명의 젊은이들도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은 다칠까봐 부상당할까봐 지금 이제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날까봐. 네. 예. 저 같은 사람이면은 부상을 당하든 말든 사실은 신경 안 썼을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무능이라기보다도 여전히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예. 전직 대통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권 의식을 좀 이렇게 특권적인 것을 어떤 좀 배려해야 된다랄지 이런 게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이번에 어쨌든 간에 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는 예. 그런 걸 파괴하는 그러한 어떤 특검의 결단력 그런 걸 보여주길 바랬는데 뭐 특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걸 아마 이 10명의 사람들은 구치소 측의 인원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예. 구치소 측도 그렇고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의 지점이 있겠죠. 근데 그만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비를 한 것은 분명하고 예. 또 물리력을 가지고 집행을 시도한 것도 분명하다. 거기까지는 분명하다. 그런데 워낙 이것은 격렬한 뭔가를 했다. 그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윤석열 씨가 특혜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과 불신 때문에 이게 나오는 지적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김건희 씨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구속영장 심사가 다음 주 12일로 잡혀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제 특검에서 했던 진술들이 일부 보도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검진법사나 명태균 씨한테는 그래도 고마운 사람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다고 하던데 이게 본인한테 유리한 진술일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리하냐? 왜 이런 말을 했을지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세상에 이제 드는데요. 유리와 불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은 이제 이렇게 주장해야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불리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취지가 건진과 명태균 씨는 고마운 사람이다. 이 얘기의 취지가 뭐냐면 결국 뭐냐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갖다 주고 알아서 해줬다 뭐 이런 거잖아요.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여론조사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시켰냐? 아니다. 명태균 씨가 알아서 해가지고 갖고 와서 나한테 보여줬다. 이런 거고 건진의 무슨 뭐 이런 그 통일교로부터 전달해준 뭐 선물 이런 거 나는 본 적은 없고 본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가서 진술하는 자기한테까지는 안 왔다. 네, 선물이라는 건 본 적도 없고 하지만은
평소에 어쨌든 건진이라는 사람이 잘 대해주고 이래가지고 내가 뭐 립서비스 몇 개 해줬다. 뭐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몰라요라는 거에 대한 연장선이거든요. 지금 이 고마운 사람들이다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진술을 한 건데,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검이 쥐고 있는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 녹취록이나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 통일교 윤 뭐라는 분이, 예? 지금 문제의 윤 뭐라는 분이 그 다 건진하고 나눈 대화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김건희 측하고 이 대화한 것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특검에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이 이제 지금 보도에 나오는 특검이 갖고 있는 이 증거를 보면은 그거 천수삼차 그거 좋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도통 뭘까요? 저 참 처음 들어봐서. 네? 예. PL인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존재를 저도 이번 수사를 통해서 처음 들어봐서 얼마나 네. 건강에 좋은 것인가. 근데 진술할 때는 나는 몸에 인삼이 안 맞아가지고 3이라는 건 나는 먹지를 못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증거가 분명히 있는데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증거가 다 있고 뻔한 사실도 지금 다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 예.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추고 증거를 왜곡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그렇게 가겠구나. 구속의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러한 행태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원래 특검은 이게 워낙 혐의가 많으니까 하루 만에 조사가 안 끝나갈 것 같고 2번, 3번도 불러야 되겠다. 예. 이렇게 좀 가다가 지금 하루 만에 그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거는 구속이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요렇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다 참 두 분이 다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겨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지금 우기는 거 아닙니까? 예.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우겼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속의 확률은 더 높아졌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리한 얘기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10일에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나면 구속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이제 법을 잘 몰라서 일반인의 법상식으로. 네. 사실 요새 법조인이 잘 틀리거든요.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러나 지금 말씀드렸듯이 첫째, 혐의가 소명이 되느냐? 예. 소명이 되겠죠. 지금 뭐 온갖 혐의를 다 걸었지 않습니까? 예. 정치자금법도 걸고 알선수재도 걸고 뭐 지금 다 걸었잖아요. 그거 보면은 근데 지금 특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오늘 언론에 쭉 보도된 걸 보면은 특검도 어쨌든 요거 이제 영장 실질심사를 의식해서 좀 지금 언론에 좀 노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요런 것들을 보면 혐의가 소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예. 언론에 나온 것들만 모아봐도 그럼 영장 실질심사 가서는 얼마나 또 많은 PPT 100장 갖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혐의는 소명될 것 같고 예. 거의 다 될 것 같고 그 혐의가 소명이 되면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수사에 임한 태도를 보면은 증거인멸의 우려 높아 보이거든요. 그럼 구속시켜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구속은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네. 총통의 분석이 은혜롭다라고 하는 댓글들이 달린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아이템 넘어가겠습니다. 네, 주진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탈락. 네, 오늘 예비 경선 결과 나왔죠? 네, 오늘 국민의힘은 당대표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김문수 전 장관과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의원 중에 주진우 의원이 탈락을 했습니다. 최종 한 사람을 뽑는 전당대회는 8월 22일에 청주 오송에서 열릴 예정인데 만약 이날 과반 지지를 받는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를 진행해서 26일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선을 통과한 김문수 전 장관이 이제 소위 극우 유튜버들의 채널에 출연을 했는데 지난주에 장동혁 의원도 나갔던 자리입니다. 다시 이 자리의 이름을 말씀을 드리면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입니다. 전한길 씨, 고성국 씨, 강용석 씨, 성창경 씨 등의 이제 소위 극우로 분류되는 우파 유튜버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일종의 당대표 면접 자리인데요. 김 전 장관이 이 자리에서 전한길 씨가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다시 입당하면 받을 건가? 라고 물으니까 당연히 받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씨가 또 보수 아스팔트 세력과 같이 갈 건가? 라고 묻기도 했는데 윤석열 정권을 만들어내는데 국회의원들의 힘만으로 됐느냐? 이제 광장에서 엄청난 투쟁이 합쳐져서 정권 교체를 이룬 거다. 제가 그 핵심이었고 저를 국우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안 갈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오늘 가서 심지어는 윤석열 씨의 재입당까지도 당연히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이렇게 좀 입장을 바꿨다라고 보십니까? 가는 것에 대한 것부터.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가 1등을 할 거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컸던 것 같은데요. 뭔가 위기의식을 느낀 건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 위기의식이라기보다도 이게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씨가 사실 정치를 나름대로 뭐 중간에 뭐 빈 구멍들이 있긴 합니다만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대선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예. 그의 아스팔트 시절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온건했어요. 사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비교급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예. 뭐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뭐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 윤 어게인이랑 큰 차이 없지만 하지만 이 내재적으로 평가를 하면은 하고 싶은 말을 다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윤석열하고 적당히 대선에서 이겨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예. 윤석열하고 적당히 거리감도 좀 있어야겠고 그래서 계엄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좀 더 앞세우고 싶은 생각도 있고 근데 그게 또 마음처럼 잘 되진 않았지만은 그리고 뭔가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제를 좀 했는데 대선 때는 자제한 겁니다. 그게 놀랍게도. 예, 놀랍게도. 그러나 지금 하는 걸 보세요. 예. 자제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대선이 아니거든요. 국민의 지지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당원만 바라본다.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당원들이 야 대선도 졌는데 이제 당이 좀 새로 거듭나야 되잖아. 이제는 윤석열 있고 새 출발하자. 이런 분위기가 대세면 그러면 대선에서 자제를 했듯이 여기서도 자제를 하겠죠. 근데 자제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김문수도 그렇고 장동혁도 그렇고 예. 이런 분들이 거의 뭐 폭주 기관차 더해요. 한 줄 더 뜹니다. 지금. 그렇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국민의힘의 당원 및 지지자라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 평론가들이 많이 썼던 용어로는 짠물만 남아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우리가 뭐 계엄은 결국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망했으니까는 계엄은 나쁜 일일 수 있는데 내란인 게 지금 확정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뭐 윤석열 꼭 탄핵했어야 되느냐. 우리가 똘똘 뭉쳐서 탄핵을 막았으면은 아직도 윤석열 정권일 수 있고. 와, 끔찍하네. 아직도 우리는 정권을 놓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질서 있는 어떤 그러한 태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예.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신자가 누구냐? 배신자 한동훈 아니냐? 이러면서 막 방방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그 구도에 편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다. 네. 간단하게 그러면 다음 아이템만 짚어볼까요? 네. 세 번째 아이템은요. 이제 네, 조국 네. 사면 관련된 아이템으로 아이템인데. 읽었나요? 저희가 준비한 게 많은데 앞에 1번 아이템이 워낙 재밌다 보니까 그 이야기 길게 해서 좀 네. 순서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나경희 기자가 살짝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오후 2시부터 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이제 이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당연 최대 관심사는 조국 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틀 전에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평산마을 찾았는데 이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을 건의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서 이번 광복절에 어떤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반대한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 4일에 송 비대위원장이 텔레그램으로 이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한테 야권 인사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요청하는 장면이 언론에 카메라에 포착돼서 논란이 된 바 있었는데 이미 이전에 이제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사범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과 배치된 행동이라서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다시 자신의 말을 번복을 한 겁니다. 네, 조국 전 대표가 만약에 사면이 된다면 어떤 정치적 다이나믹스가 어떻게 있을 거라고 좀 내다보십니까? 너무 긴 질문이긴 한데 짧게 말하라고 하기에는 좀 큰 질문이긴 하네요. 제가 던지고 보니까. 사실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고 거기에 몸을 담은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조국 혁신당이 그동안 좀 어떤 그 포지션이라든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해지고 축소되어 온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랬냐라고 하면 사실은 그 당의 대주주이자 그다음에 모든 것에 어쨌든 구심일 수밖에 없는 조국 대표가 없었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저렇게 사면이 돼서 이제 정치 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면은 구심점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한 어떤 활동들이 가능해지는 것이니까 다시 자기 포지션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도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사실 지금은 진로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시원하게 지금 어떤 결론 내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사실은 이 막혀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이 속도를 빨리 하면서 전략을 제대로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이 뭐 가능해지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조국혁신당의 처지와 포지션이 지금하고 질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거냐. 사실 그렇지는 또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조국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 이게 이 애초에 근본적으로 뭐 세빙선의 역할을 한다 이런 거였는데, 그게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제 그게 이 국민들이 볼 때는 그게 뭐 어떤 건지 알겠다라는 게 있는데, 이재명 정권에서는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럼 민주당하고 뭐 합치는 거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들은 지지자 내지는 이 일반적인 유권자들이 가질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낼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관련한 이야기는 2부에서 더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